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이정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늘 조간브리핑 아침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오늘도 노사정 대타협입니다. 네. 한국노총이 어제 중앙집행위원회 중집을 열어서 노사정 합의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잠정 합의문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30표, 반대 15표로 가결했습니다. 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미흡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문서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중지비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시도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이 어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집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가 전날 합의한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하면서 시너가 든 통을 들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네. 오늘 지면에 사진으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곧바로 소화기를 작동해서 불은 붙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신 시도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은 소화기가 분말로 뒤덮였고 1시간 동안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 신문 1면에 보니까 예. 김 위원장이 시너를 들고 앞으로 이렇게 막 뛰어가는 뒷모습이 네. 예.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네. 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조간신문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경향신문은 1면에서 당정 노동 독주 브레이크 풀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경향은 외환 위기 후 18년 만에 쉬운 해고 등으로 노동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변곡점이 될 수 있고 합의안에는 노동계의 견제 장치가 취약하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변곡점,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변곡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예, 한겨레도 전체 노동자 90%에 이르는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방치된 노동자 1,800만 명의 고용 안정성은 거센 폭풍우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네.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면 종합입니다. 한겨레 1면인데요. 13일 밤 노사정위원회 대표자가 잠정 합의한 문서에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네. 이를 준수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그동안 노동계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취업 규칙과 일반 해고 요건 항목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합의문 초안은 명확히 한다 이렇게만 말했을 뿐 완화라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사용자 쪽은 일반 해고와 관련해서 저성과자 그리고 업무 부진자를 거론하면서 쉬운 해고 이런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절차와 요건이 아마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강화될 리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업 규칙 관련 내용도 정부가 이미 임금 피크제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네. 과반 노조나 노동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바뀐 취업 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한겨레 이 내용 중에서 마지막 문단에는 네. 이런 이 해결책이라고 할까? 요런 예. 게 있는데요. 예. 이거 한번 읽어드리면은 예. 취업 규칙과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정책으로 실현되면 결국 고용 불안의 폭풍 앞에 서는 건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대부분 취업 규칙보다 훨씬 구속력이 강한 단체 협약을 두고 있어서 취업 규칙이 바뀌더라도 단협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저항에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쉽지도 않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제기할 세력이 없어서 네. 해고자 스스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고 회사 쪽과 법적 다툼을 힘겹게 벌이는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노조에 가입하십시오 네.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네. 그 최근의 연설과 네. 또 맞닿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노조 정규직들은 네. 노조를 가입해서 보호를 받지만 비정규직들은 노조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그쪽에서 구제 신청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비정규직들한테는 오히려 해고가 쉬워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네요.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락에는 네. 국내 노조 조직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낮은 10.3%다. 열의 9은 노조의 우산 밖에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률은 2%뿐이다. 요컨대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극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비정규직도 노조에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네. 이 조직률 자체가 2%뿐이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경영진이나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충격적인데요. 노조 가입률이 10.3%고 비정규직은 2%밖에 안 된다. 네, 저는 오히려 네. 2%가 있다는 게 되게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정도입니다. 네네. 그 재능교육이 얼마 전에 7년, 거의 8년에 걸쳐서 네. 노사 타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재능교육도 비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로 학습지 노조거든요. 예. 네. 학습지 노조인데, 계약직 개별 노조로. 네. 네.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수 쪽이라고 네. 평가를 하는 그 보수 쪽 신문 평가를 살펴볼까요? 네, 조선일보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첫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이렇게 보수 쪽 신문들은 오늘 네. 공통적으로 저성과자 해고된 직무 재배치 등 구제 조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부당해고 분쟁을 막는다. 이런 정부 방침에 무게를 싣는 이런 제목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타협에서 이제 직장인들이 해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을 감안한 지면 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중동 소위 보수 쪽 신문 쪽은 노사적 대타협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어떤 뉴스로 넘어갈까요? 국회로 가볼까요? 예, 이제 이 일이, 이 노동개혁에 관한 일이 국회로 넘어간 것인데요. 네, 법제화를 해야 되니까 지금, 노사정 대타협안이 이제 행정 지침을 만들었으니까 법제화를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로 넘어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는 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환노위는 여당 8명과 야당 8명이 동수로 구성돼 있어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와는 다르게 환경노동위원회는 8대 8입니다. 네. 특히 성완종 리스트 논란으로 기소돼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완구 의원도 국회 환노위 소속인데요. 네. 이 새누리당은 본격 법안 논의를 앞두고 이완구 의원 등 2-3명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는 대신에 노동부 장관 출신으로 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위원장인 이인재 의원을 비롯해서 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 이완영 의원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교체 배치가 이인재 의원이나 이완영 의원으로 교체되는 게 이번 이 노사정 대타협 관련된 법안 네, 이분들이 참여해서 할지는 미지수다. 또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어제 노사정 합의 내용에 반대하는 내용을 냈는데요. 예,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력하게 이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네. 이번에 이제 북한 쪽 기사를 살펴볼까요? 예,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세계는 앞으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에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8.25 합의를 이렇게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 관계도 이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8.25 합의에 따라 예상됐던 당국 회담 그리고 적식자 회담 등 이런 회담 등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0월 20일에서 26일로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도 아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신문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2013년도에는 대북전단을 탈북자 단체가 날리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또 10월 10일 그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로켓 발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 부분이 무산될까 이제 이산가족 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참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산가족 상봉 그 생사 확인 명단을 남북에 교환한다고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 간절한 이산 상봉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세계일보 보도를 지금 갖고 오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찰이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이 내용이 완전히 허위라고 기존 입장을 바꿔서 일부 진실일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일부 진실일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진행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윤회 문건은 정씨 등의 범죄 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 문건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예,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정윤회 문건을 특종 보도한 직후에 청와대가 내놓은 발표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세계일보의 청와대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 나온 내용은 시중에 근거 없는 풍소를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전부 허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찌라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찌라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일보는 그 문건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을 확률이 네.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고 이 정권에서 그런 네. 보도를 내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겠죠. 네. 그 이어지는 소식은 결핵 산후조리원 신생아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예,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 결핵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던 한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3명이 결핵 보금 양성 판정을 받아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서울 은평구의 A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이모 씨는 7월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6월에서 8월 병가를 낸 상황에서 이 씨는 산후조리원에 나가서 근무를 했고 지난달 24일 전염성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신생아 13명이 이 간호조무사로부터 전염이 된 걸로 보이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씨가 몸에 이상 증세를 보인 한 달 사이에 신생아 120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결핵은 생후 12주가 지나야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신생아는 6월 이전에 출생한 57명입니다. 이들 중 13명이 결핵 보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7명 중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신생아들이 부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도권 준 전셋값이 4년간 80% 급등했다는 소식이네요. 예,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최근 4년간 수도권 준 전셋값이 평균 8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연수, 부평구와 강화군, 경기 이천시 등은 준 전세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준 전세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일종으로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의 월세 240배를 초과하는 반전세 계약을 준전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전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50 요런 거를 지금 준전세로 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한국도시연구소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국토부 주택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5년 7월 수도권 지역 준전세 주택 가구당 거래 가격은 2억 4,034만 원, 네.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1억 3,452만 원보다 78.7%가 오른 수치입니다. 네. 이 세입자들은 전셋집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준전세 등 월세를 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우리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그 정보를 좀 알려드리자면 그 월세를 이제 사시는 분들이 보증금 때문에 상당히 그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월세집 보증금을 지키려면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쓰면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네네.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법무부 홈페이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네.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쓰시면 그 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써야겠네요. 준 월세입니까? 네, 준 월세입니다. 네. 네, 꼭 한번 찾아보고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창덕궁 관련된 소식이에요. 예,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제 권역 일부에서 일부 정각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궁스테이가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
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문화재청이 신청한 궁스테이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압도적인 반대로 보류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 궁스테이가 어디라고요? 창덕궁 낙선제면은 서울 종로 그 오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문화재위원 A씨는 어제 비공개 회의에 출석한 위원 10명 중 1명만 찬성을 했고 나머지 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결론만 보류일 뿐 사실상 부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일주일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문화재청은 어제 회의 안건 중에 궁스테이 부분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화재청은 보류 판정 이후에도 예산안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궁스테이가 이게 사실은 결정이 되면 그 창덕궁이라든가 그쪽에 창경궁 이런 쪽에 그 호텔 등 이런 게 많이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네. 이 궁스테이가 창덕궁에서 실제로 예. 창덕궁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네요. 예. 네, 따로 숙박 시설을 짓지 않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창덕궁에서 이제 낙선제에서 네. 머무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문화재가 조금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들이 이제 반대를 한 거로 보이는데 문화재청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뉴스네요. 예, 그런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우리 학생들을,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뉴스인데요. 초등학생들이 이성교제를 한다고요? 예, 이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10명 중 2명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스스로 화장을 해본 학생도, 여학생도 이제 절반이나 됐는데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115명을 조사해서 발표한 어린이 생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23%가 이성 교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니 초등학생 4, 6학년 115명을 조사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이게 좀 타당성에서 조금은 신뢰가 안 가는 게 요즘 유치원생들도 이성교제 하거든요. 여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명 중에 2명 이성교제 경험이 있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이성교제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설문이 잘못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명 중에서 한 50% 넘게 이성교제를 하는 걸로 저는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전해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뭐 이성교제인가. 네. 이게 약간 뭐 궁금하기도 한데. 네. 우선 초등학생들은 이성교제 가장 큰 장점으로 서로 어떤 거라고 한번 1번이 29.6%로 서로 의지할 수 있다. 네. 이 초등학생이 아니고 그냥 부모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성인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고. 네. 반면 이성교제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헤어지면 힘들다. 네. 이 22.2%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정희 PD 맞습니까? 헤어지면 힘듭니까? 예. 지금 여자친구가 의지가 됩니까? 네. 아이고, 이거. 네. 정한 브리핑 시간에 제 연애. 네. 아니, 이거는 이성교제와 관련된 거니까. 네. 어쨌든, 의지할 수 있다, 헤어지면 힘들다. 이거는 뭐,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상황은 똑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어린이도 성인의 감정과 다르지 않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성교제 시 가장 많이 행동은 뭘 것 같습니까? 손잡기. 네. 네, 아닌가요? 아니고 산책하기입니다. 네. 산책하기 29.6%로 조사됐고요. 네. 이제 스킨십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이제 손잡기가 스킨십은 이제 손잡기. 그리고 어깨동무가 22%로 이렇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5%가 손을 잡고 어깨동무까지 하고 스킨십을 한다. 나머지 46%는
네. 뭘 하는지 네. 예, 네. 모르겠습니다. 다시 좀 초록우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게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지금 초등학생들이 힘들다라는 그렇죠. 또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학원이다 또 공부에 힘들기 때문에 의지할 상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행간을 읽을 수 있어서 좀 많이 쓸쓸한 어떤 그런 기사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쓸쓸하지만 그래도 좀 유쾌한, 어릴 때부터 네. 예, 연애를 하면 네. 좋은 게 아닌가. 연애는 네. 언제든 좋은 게 아닌가. 네. 여러 생각을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 교제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이렇게 경험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니까 네. 요즘 학부모님들은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입장들은. 네. 네. 부럽네요. 초등학생 때 이렇게 연애라니. 네.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노량진 컵밥 노점 상인들의 이야기네요. 네. 서울 노량진 학원가 명물인 컵밥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 상인 28명이 매월 십시일반 일정 금액을 지역 발전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하철 노량진역 근처에 있는 컵밥 가게 등 대부분의 노점들이 다음 달 사육신공원 맞은편 일대에 조성되는 노량진 거리가게 특화거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네. 특화거리로 이전하는 노점 영업주들이 매월 5만 원씩 모아서 노량진 일동의 발전기금을 이렇게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노점 상인들이 지역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은 이례적인 것인데요. 다음 달 노점 특화거리 이전에 맞춰서 노점과 주민 간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컵밥이 뭐죠? 이제 종이컵. 네. 약간 큰 컵이나 아니면 작은 컵이나 네. 그 컵에 볶음밥이나 네. 비빔밥 같은 거를 이렇게 네. 넣어가지고 거기에 계란을 얹기도 하고 햄을 넣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시생들이 노량진에 많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빨리 밥 먹고 네. 시간이 공부하러 없으니까. 네, 컵에다가 그냥 밥을 빨리 이렇게 집어넣고 네. 털어놓고 네. 가는 게 그게 컵밥인데 노점에 거의 이런 게 많고 네. 예전에 최근인데 저기 김무성 대표도 네. 노량진에 가셔가지고 컵밥 먹으면서 이게 컵밥이냐 이렇게 네. 얘기하신 적도 있고. 네. 문재인 대표도 대선 후보 때 컵밥을 먹었죠. 예, 네네. 예. 네. 이정희 PD는 컵밥 자주 먹을 것 같은데 자취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는 안 먹거나 네. 저는 편의점 편의점에 삼각김밥을 먹고 계시는군요. 네, 노량진으로 네. 사러 갈 시간이 저는, 없네요. 고시 공부할 그게 없어가지고 네.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고시생들만 컵밥을 먹는 게 아니라 노량진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그렇죠. 일반 학원 이용하는 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한다 그래요. 네, 그렇죠. 네네. 이번에는 군 대장급 인사가 단행됐네요. 예, 군 대장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합참 의장에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인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을 발탁했습니다. 이순진 씨입니까? 저는 이순신으로 봤는데 이름이 이순진이네요. 예. 네. 합참 의장에 3사 출신이 기용된 건 건군 이래 처음입니다. 이 군 대장급 인사 8명 가운데 지난 4월 임명된 해군 참모총장을 제외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공군 총장 등 7명이 모두 바뀌게 됐습니다. 네. 이 합참 의장 내정자는 육군 대장급 인사 가운데 유일한 대구 경북 이제 TK 출신입니다. 이 제2작전사령관, 항공작전사령관, 수도군단장 등의 역임을 했는데요. 네. 이 내정자는 친박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1년 선배입니다. 네. 이번 인사에서 박 대통령이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의 동기인 육사 37기 가운데서 3명이 대장으로 진급을 했고 반면 친박 박지만계로 통하면서 진급설이 나왔던 이재수 3군 사령부 부사령관과 신원식 합창차장은 제외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순진 합참 의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대구고 1년 선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최경환 부총리 관련해서도 소식이 하나 있죠. 그 최경환 부총리하고 정종섭 장관의 그 총선 관련 발언이 선관위에서는 선거와 무관한 발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탄핵소추안을 그 발의를 했죠. 네. 네. 최경환 총리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아, 네, 정종섭 장관만 장관에게만, 네, 네, 했습니다. 탄핵 회의만을 이야기했나요? 예, 한 가지 좀 더 살펴볼까요? 몇 가지? 네. 홈쇼핑 채널끼리 묶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어제 TV 홈쇼핑 날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고 채널 연번제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 채널 연번제가 뭐냐면 여러 홈쇼핑 채널을 같은 번호대에 일목요연하게 붙여놓고 필요한 시청자만 찾아서 이렇게 보는 방식입니다. 네. 이 현재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 방송에서는 채널이 20번 이내에서 그러니까 한 채널 건너 하나 수준으로 홈쇼핑이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그렇죠. 진짜 채널이 네. 네, 일반 방송되는 채널보다 홈쇼핑 채널이 더 많나요? 그렇죠. 네. 예, 그것도 공중파 사이사이에 끼어 있지 있어요. 않습니까? 예, 네, 네. 그거를 이제 뭐 다른 채널로 다른 번호대로 옮겨서 네. 하나로 줄을 세우자. 이렇게 네. 하는 얘기인데 네. 이게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네. 이게 조선일보 보도인데 이게 의미가 조선일보 보도라면 네.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가능성도 많고 또 어떤 얘기냐면 지금 TV조선이 채널이 19번인가 뭐 20번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종편이 탄생을 할 때도 공중파 사이사이에 들어가겠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그 막강한 이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이 홈쇼핑 채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꿈을 이루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시행이 되거나 홈쇼핑 채널끼리 묶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면 네. 이 채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게 법으로 제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옮기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갈까? 네, 어떤 게 들어갈까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왜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1면과 8면에 했는지 약간 의심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쇼핑 채널들이 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편, TV조선, 그 채널 A, JTBC를 포함한 MBN 이런 종편들이 그 홈쇼핑 채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 네,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 사이사이에 네. 만약에 종편이 들어가게 된다면 네. 뭐 굉장한 지금 파급력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갖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미래창조 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뭐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 네, 한번 지켜봐야 할 네, 최양희 얘기입니다. 장관이 국감에서 밝혔네요. 네. 네. 하여튼 박근혜 정부는 하나로 줄 세우기 하는 거는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네. 오늘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네. 오늘 조간 브리핑 이정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